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삼송지구는 약 22,000세대 규모로 지어진 신도시입니다. 2012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지구 조성이 거의 다 끝난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인프라도 함께 늘어났고 엄청난 숫자의 상가들이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가들이 지어지면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주변에는 주상복합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송역에서 모두 도보 3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대부분 1층과 2층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들 절반가량은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1층마저도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삼송지구의 개발업체들은 이곳이 하나의 큰 상권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크게 홍보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출퇴근 인구와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의 개장이 지역 내 유동 인구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했죠.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현실은 상당히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스타필드를 제외하고 삼송지구 내 대부분의 상가들이 현재 심각한 공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송지구가 대체로 베드타운화 되어 있다 보니 평일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입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찾지 못한 채로 상가는 계속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점이 들어서면 주변 상가에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크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의 등장은 예상과는 달리 주변 상권에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가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죠. 스타필드는 그 지역의 유동 인구를 대부분 흡수해버리며 주변 상가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17년 8월에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점은 축구장 50배 크기의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며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타필드 고양점의 개장이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이런 점을 강조하며 홍보했던 분양 회사들과 투자자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공유했죠. 하지만 현재 삼송지구의 상황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양점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방문객 수와 매출액으로 볼 때 그 성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주변 상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송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스타필드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는커녕 스타필드가 주변 지역의 유동 인구를 모두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스타필드에 투자한 상가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타필드의 성공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죠. 이들이 남긴 것은 세입자 없는 빈 상가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가들의 임대료는 현재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주변 상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송역 인근의 현대선 엠빌더 트리니티 1층에 있는 14평 상가의 경우 입주 첫 해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서 3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보증금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월세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상가 매물수도 급증하여 약 100여 개의 매물이 나와 있으며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가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가 많아 협의에 따라서는 몇 달간 렌탈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상가 공실 문제의 뿌리는 과도한 공급과 대형 쇼핑몰의 낙수 효과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 있습니다. 분양 초기 건설사들은 이 지역의 배후 수요와 대형 쇼핑몰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투자 가치를 제대로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매력적인 홍보 문구를 마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후 문제가 드러나자 건설사들은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과장 광고와 무책임한 홍보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줬고
삼성지구 상가시장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투자자들이 현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게는 그러한 분석 수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실패 사례가 반복될수록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결국 전체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쌓여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조정을 위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건설사들의 과장 광고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들도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